2025년 9월 28일 최신 기출문제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상사는 유아용 의류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으로 단기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다음은 서울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단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지문에 있는 걸 보고 정정하는 것이므로 지문에 있는 지금 체크한 부분만 파일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무서까지 마지막으로. 자, 프로그램 띄울게요.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회사 이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분의 개인 확인하시고 우측에 일반 과세부터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틀린 거는 업태가 틀렸습니다. 제조를 도소매로 바꿉니다. 그리고 종목을 여성복에서 유아용 의류로 바꿉니다. 그다음 개업일을 2010년 3월 1일에서 2011년 1월 10일로 바꿉니다. 세무서, 삼성세무서는 이렇게 밑에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생년월일은 주민번호로 확인하는 거예요. 1988년 10월 17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으므로 다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은 서울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상태, 재무제표에서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볼 수밖에 없어요. 일일이 하나씩 보셔야 돼요. 하나씩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상품 매출 5억 이렇게.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 3억 5천인데 안 맞죠? 상품 매출 원가를 눌러서 안쪽에 있는 금액을 확인하셔야 돼요. 기초 상품 맞아요. 단기 상품 매입액이 틀리죠? 3억 5천을 4억으로 수정합니다. 자, 그리고 기말은 맞음으로 확인을 누르면 매출 원가가 맞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 계속 보시면 급여부터 보셔야 되죠. 여비교통비가 틀렸습니다. 350인데 450이니까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도 계속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비익 기부금 잡솜실인데 기부금이 누락돼 있어요. 누락되는 거는 하단 빈칸에다 넣으시면 돼요. 기부라고 쳐서 기부금이 뜨면 150만 원을 넣으시고 단기 순이익을 확인합니다. 6,600만 원. 창을 닫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당좌 자산의 단기 대여금 계정에 다음 내용의 적요를 등록하시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클릭합니다.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당좌 자산의 단기 대여금이라고 그랬죠. 좌측에 당좌 자산을 누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코드 계정 과목에서 단기 대여금을 누르시고요.
우측에 조교가 보이죠? 대처 조교란에 3번 직원 가불금을 입력하면 되므로 대처 조교에 3번 직원 가불금을 입력합니다. 창을 닫습니다. 2번 거래처별 초기 유월에 올바른 채권과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유월 메뉴의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가 있으면 올바르게 삭제 또는 수정 추가 입력을 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 유월을 클릭합니다. 자, 좌측에서 계정 과목 누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을 누르시고요. 우측에서 금액을 확인합니다. 송파 의류 1,500 이연이 아니라 아기사랑이죠. 아가사랑. 거래처 코드를 바꾸기 위해서 상단에 코드를 누릅니다. 아가사랑 줄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거래처만 틀렸으므로 수정이 완료됐고요. 차액이 0인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끔씩은 여기서 코드를 누르고 바꿨을 때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삭제를 하시고 예,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사량 의류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돼 있으니까 1,00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강남 의류는 1,500으로 수정합니다. 수정을 하고 나서 차액이 0인 걸 보고 창을 닫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입력 시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적요 입력은 생략한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에 등록된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그래서 거래처 자리에다가 거래처 이름을 2글자 치시고 엔터를 치면 코드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넣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채권 채무에만.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 푸실 때 5하고 2를 끝까지 치십시오. 7월 14일 이렇게. 시험 문제는 날짜가 자꾸 바뀌므로 7월도 나오고 8월도 나오고 9월도 나오니까 5하고 2를 다 바꿔가면서 입력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화면처럼. 7월 14일 사무실로 이용 중인 신라빌딩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임차 보증금만 인상하는 것으로 재계약하고 인상된 임차 보증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종전 임대차 계약의 임차 보증금은 1억 7천 원이며 갱신 후 임대차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아래를 봐야 되겠죠. 1억 8천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1억 7천으로 돼 있었겠죠. 임차 보증금. 그러면 상승된 거는 오른 거는 1,000만 원만 올랐잖아요. 그 1,000만 원만 처리하시면 돼요. 계정 과목 이름은 써줬죠. 임차 보증금 그대로 쓰시고 임차 보증금 그리고 얘가 나중에 받을 돈이잖아요.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들어가야 돼요. 신라빌딩.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얘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1,000만 원씩만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변에 임차보증금 거래처 넣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2번을 보겠습니다. 7월 22일 거래처 동신상사에 외상매출금 30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7월 20일 치시고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외상대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외상매출금은 자산에서 빼야 되겠죠. 예, 권리가 소멸됐으므로 자산의 감소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7월 24일. 광고 목적으로 선물 세트를 구매하고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하였다. 구매한 선물 세트는 무작위로 추첨된 고객들에게 증정하였다. 광고 목적으로라고 그랬으니까 광고 선전비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외상이죠. 근데 광고하고 관계되는 선물 세트고 상품을 사온 게 아니므로 외상의 이름은 미지급금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사한테 돈을 갚아야 되므로 거래처에다는 카드사를 넣어야 돼요. 금액은 300만 원 돼 있으니까 300만 원으로 하고, 예, 카드는 보시면 예, 삼성카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의 미지급금, 삼성카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8월 21일입니다. 8월 21일. 정풍 상사에 판매하기 위한 상품의 상차 작업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일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일용직 근로자 일당은 작급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되겠죠. 차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에 현금이 나오면 프로그램에서 출금으로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출금을 입력하고 잡급 쓰신 다음에 판매 관리비를 선택하시고 10만 원을 넣으면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가서 현금을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5번을 보겠습니다. 9월 10일입니다. 거래처 오민상사에 상품 200만 원어치를 매출하고 대금은 오민상사에서 발행한 약속금으로 받았다. 상품을 팔면 이게 수익이므로 전체 매출액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의 이름 상품 매출을 처리하고, 어음을 받으면 상품을 팔았으니까 재고자산과 관계돼서 어음을 받으면 받을어음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팔 때 운임이 발생되고 당사가 부담하면 운반비로 비용 처리하셔야 되고, 판매 관리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현금은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회계 처리가 되겠죠. 어음 받은 거 차변에 받을어음, 그 다음에 운반비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운반비, 그 다음에 대변에 상품 판 거는 수익, 상품 매출, 그 다음에 현금, 그리고 채권은 받을어음이 있으니까 받을어음에만 오민상사 넣으시면 돼요. 오민상사네. 이게 차변에 받을어음 오민상사 넣고 200. 차변 운반비, 판매관리비 선택하시는 거예요. 운반비 쳐서 판매관리비 이렇게 선택하고, 운반비 5만 원. 대변에 이렇게 상품이라고 치지 마세요. 상품이 들어가거든요. 세 글자 상품 매출까지 치시고 그 금액 200. 대변에 현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9월 30일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공정가치 2천만 원짜리를 무상으로 기증받았다. 유형자산을 무상으로 얻을 경우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2천만 원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무상으로 받은 거는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그 발생된 수익은 자산 수증 이익, 이걸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차량 운반구, 자산의 증가, 대변의 수익의 발생, 자산 수증 이익으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입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그 7번을 보겠습니다. 11월 15일입니다. 연지 상사에 상품 200만 원어치를 판매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상품 대가의 10%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아직 상품은 주지 않았으므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요. 계약금은 받았으니까 회계 처리해야 돼요.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입니다.
받은 계약금은 나중에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긴 것이므로 부채죠. 그래서 부채니까 부채의 증가 대변에 쓰시고, 차변에 통장에 돈 들어온 거는 자산의 증가 보통예금, 그리고 부채니까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연지상사를. 그럼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10%는 20만 원이므로 20만 원 넣고, 대변에 선수금, 거래처 연지상사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12월 14일입니다. 단기 매매 목적으로 백주를 주당 50만 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증권 거래 수수료는 10,000원이며 모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단기 매매 목적으로 주식을 사면 단기 매매 증권을 하고요. 증권을 사실 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은 금융회사가 아니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쓰고 100주 곱하기 50만 원 하면 5천만 원이 되겠고요. 차변에 수수료라고 쳐서 수수료 비용을 골라야 되는데 영업의 비용을 골라야 되므로 984번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000원 대변에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은요.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에서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이므로 전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는 전표가 일반 전표 입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날짜를 먼저 문제를 보고 치시고 문제를 읽고 고치시면 되겠어요. 자, 전체적으로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사업용 건물 구입에 따른 취득세 2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납부하고 이를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형자산 취득과 관계돼서 발생되는 비용들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수 없고요. 취득하는 자산이 건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로 고치셔야 되겠어요. 세금과 공과를 건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15일 칠게요. 현금으로 지급한 축의금 30만 원은 본사 직원 결혼식 축의금이 아니라 거래처 직원 결혼식 축의금으로 확인되었다. 본사 직원이면 복리후생비지만 거래처 직원이면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따라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은 채점 대상이 아니므로 이거 지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회계 프로그램에서 결산은 두 가지로 진행합니다. 수동과 자동으로. 자동은 프로그램이 분계를 해준다고 그래서 자동 결산 분계라고 그러고요. 우리 시험과 관계되는 자동 결산 분계는 세 가지인데 기말의 재고자산을 정리하라는 분계,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라는 분계, 세 번째는 감가상각을 하는 분계예요. 이 세 가지가 자동입니다. 이걸 뺀 나머지는 수동이므로 수동은 직접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 이렇게 치고 우리가 넣는다고 그래서 수동이라고 그래요. 분계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수동이라고 그러죠. 수동과 자동이 있을 때는 수동을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을 풀어야 됩니다. 순서가 수동 먼저, 그 다음에 자동. 그러면 지문을 보고 수동과 자동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 나왔고요. 1번, 2번 가지급금, 3번 소모품, 4번에 기말재고가 나왔죠. 그럼 이 4번이 자동인 거예요. 기말재고니까. 얘는 프로그램이 분계할 거고 나머지 1, 2, 3은 우리가 분계해야 돼요. 우리가 분계할 걸 먼저 넣어야 되므로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12월 31일 치고 1, 2, 3번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4번을 넣어야 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그 날짜를 12월 31일이라고 넣으시고요.
1, 2, 3번을 회계 처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품 판매 매장에 12월분 임차료 50만 원을 다음 달 1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달 임차료인데요. 돈만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럴 때 이번 달 임차료이므로 올해 거잖아요. 올해 거는 올해 비용 처리해야 되므로 지급을 다음 달에 하기로 했다 할지라도 올해 비용 처리가 돼야 되니까 비용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비용의 이름 임차료라고 쓰겠습니다. 판매 관리비 고르시고 임차료 50. 올해 발생된 비용이니까 올해 처리한 거고요. 자, 지급일은 다음 연도죠. 그럴 때 올해 발생된 비용인데 지급일이 다음 연도일 때는 비용의 발생에 대해서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해요. 이럴 때 미지급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비용의 발생과 관계돼서 쓰는 계정 이름은 미지급 비용이죠. 이론 문제도 나와요. 2번 기말 현재 가지급금 잔액 15만 원은 상품 판매 운반비 지급액으로 확인되었다. 상품 판매 운반비는 운반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판매하고 관련돼서 발생된 비용이므로. 그래서 운반비 판매 관리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가지급금은 그 내역이 밝혀지면 장부에서 그 계정으로 바꿔야 되므로 가지급금 줬을 때는 차변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역이 밝혀지면 대변을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운반비를 쓰시고 밝혀진 걸로 판매 관리비, 대변에 가지급금을 빼서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단기 소모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결산일에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자산으로 처리하였고 결산 시 기말 잔액 외에 소모품은 전액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한다. 이 예산은 소모품을 사면 자산 처리했다가 그 다음에 결산 시에 쓴 만큼은 비용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죠. 쓴 만큼은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니까 자산에서 빼야 되니까 자산의 감소 소모품 쓰고 비용 처리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에는 소모품비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물론 판관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도매 소매업자이므로. 그럼 확인해 보죠. 기초잔액은 100만 원이 이월돼서 넘어온 겁니다. 작년에 다 쓰지 못해서 이월돼서 넘어온 거고 올해 사온 게 500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산 돼 있겠죠. 600만 원이잖아요. 600만 원어치를 가지고 기말에 가서 봤더니 200밖에 안 남았대요. 그럼 600에서 200 빼면 400이잖아요. 그만큼은 쓴 거예요. 그래서 400만 원을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400만 원을.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판매 관리비 고르시고 400. 그 다음에 대변에 소모품이라고 해서 빼시면 되겠어요.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자동이라고 그랬죠. 창을 닫고. 자동은 프로그램에서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작업을 합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에서 1월부터 12월을 넣어야 돼요. 1월부터 12월을 넣고 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신 다음에 상품을 찾아서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창고에서 실사한 2,700을 넣어줘요. 그러면 얘가 그 전에 기초에서 이월된 거하고 단계 사온 매입액에서 우리가 입력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가지고 매출원가를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빼가지고 매출원가 처리할 금액이 나오게 되죠. 그 분계를 상단에 전표 추가 누르면 자동으로 하게 돼요. 우리는 전표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이해를 해요. 그럼 자동으로 일반 전표 추가해서 분계하는 거죠. 그러면 재고자산 정리 분계가 끝나게 됩니다. 창을 닫습니다. 자, 마지막 7번은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는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시험 볼 때 수업용 프로그램은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가 있고요. 거기에다 클릭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가 이쯤에 밑에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클릭하셔서 그 전에 답을 시험지에다 다 쓰셔야 되겠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상반기 해수한 받으럼 금액이 가장 큰 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그러면 장부관리에 가셔서 총계종 원장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어느 달 크고 작아요? 라고 물어보면 총계종원장 이렇게 외워놓으셔야지 빨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상반기 1월부터 6월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에 받으러을 넣고요. 옆에 말풍선 버튼 눌러서 받으리라고 치셔도 되고 여기 칸에다가 받을 하고 엔터 쳐도 됩니다. 받으럼 금액이 가장 큰 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그런데 해수한이라는 말 잡으세요. 해수라는 말은 대금을 받았다는 거니까 해수하면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대변이죠. 받았을 때는 차변이고 회수했을 때는 대금을 받았으니까 권리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대변이 자산의 감소죠. 대변 쪽을 이제 보셔야 되죠. 금액을 봐보세요. 이렇게요. 금액이 3개가 뜨고 있네요. 가장 큰 올과 그 금액은 그랬으니까 금액이 가장 큰 거는 보시면 650만 원 6월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6월 650 이렇게 써놓고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 들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영업용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여러분 유형자산 취득한 금액에서 그 가치가 떨어진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는 2개가 필요한데 이걸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부가 있어요. 그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유형자산과 관계돼서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그걸 뺀 장부 금액을 기입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클릭하셔서 6월을 치시고 그 다음에 건물을 찾아가요. 건물 찾아가면 이렇게 나와요. 1000만 원에 취득했고 그 다음에 가치는 230이 떨어져서 감가상각 누계가 240 됐다. 여기에서 얘를 빼가지고 오른쪽에 쓰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장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장부 금액은 770이 됩니다.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당사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상품 매출효과, 상품 매입액은 각각 얼마인가? 4월부터 6월이면 3개월이죠. 3개월간 매출과 매입을 물어보잖아요. 3달치를 편하게 보시려면 올 단위로 표를 작성하는 올개표를 쓰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1개표, 올개표에 가셔가지고 올개표 탭으로 바꾸시고요. 여기에다 4월부터 6월을 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뜨면 상품 매출액 찾아요. 상품 매출 수익이니까 대변이고 계란을 봅니다. 이 금액을 갖다가 쓰시고 각각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1억 30만 원. 그 다음에 상품 매입액은 상품에서 보는 거죠. 상품 사오면 상품이라고 적잖아요. 그래서 상품은 재고자산이니까 재고자산의 상품을 찾아서 사오면 차변이니까 차변의 계란을 봅니다. 930 이렇게. 그래서 상품 매입액은 930이고 상품 매출은 매출 수익에서 보는 거고 계란을 봐서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니까 1억 30. 자, 전부 다 풀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